안녕하세요. 더 리더 책 읽어주는 남자 BJ 시골버스입니다. 네, 오늘은 셜록 홈즈의 모든 것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셜록 홈즈의 정전과 외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셜록 홈즈의 모든 것 그 두 번째, 셜록 홈즈의 정전과 외전. 정전은 아서 코난 도일의 발표한 모든 셜록 홈즈 시리즈 60편을 일컫는 말로 셜록 홈즈 애호가들 사이에서는 성전이라고도 불린다. 그 명칭에서 셜록 홈즈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애정을 엿볼 수 있다. 정전은 장편소설 4편과 단편소설 56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부분 당시 잡지에 연재되었던 작품이다. 여기에서는 공포의 계곡 출간 이후인 1917년 9월에 발표되었던 그의 마지막 인사를 제외한 모든 작품을 도일이 처음 발표한 순서대로 정리했다. 작품 중에는 영국과 미국 등의 여러 잡지에 발표된 작품도 있는데 가장 먼저 발표된 매체 위주로 소개하고자 한다. 정전. 정전은 대부분 왓슨의 1인칭 시점에서 기록되어 있으나 그의 마지막 인사와 마자랭 보석은 3인칭, 피부가 하얘진 병사와 사자의 갈기는 홈즈의 1인칭 시점으로 기록되어 있다. 또한 글로리아 스코토와 머스그레이브가의 의식문은 왓슨이 홈즈를 만나기 전의 사건으로 실질적으로는 홈즈가 화자 역할을 하며 장편소설인 주홍색 연구와 공포의 계곡은 후반부가 제3자의 과거 회상으로 이루어져 있다. 외전. 정전 이외에도 외전으로 불리는 작품들이 있다. 작가를 불문한 홈즈 관련 패러디나 패스티시 전체를 외전으로 보는 경우도 있지만 도일이 직접 쓴 홈즈 희곡, 패러디, 홈즈가 조연으로 등장하는 작품들을 칭하기도 한다. 여기서는 코난 도일이 직접 쓴 작품만 소개한다. 홈즈가 직접 등장하는 작품. 여기 이제 작품들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그냥 단순히 열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장 바자회, 보더버그와 브릭 바자를 발견하다. 왓슨은 어떻게 속임수를 배웠는가? 시계를 많이 가진 남자, 사라진 특별 열차, 홈즈와 왓슨이 등장하는 희곡, 어둠의 천사들, 왕관의 다이아몬드, 얼룩끈. 네, 정전과 외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으로는 셜록 홈즈와 함께하는 인물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셜록 홈즈. 셜록 홈즈는 세계 최초의 민간 자문 탐정으로 아서 코난 도일의 작품에 등장하여 탐정의 대명사가 되었다. 런던 베이커 스트리트 221B 번지의 하숙집에서 의사인 존 H. 왓슨과 함께 살면서 수많은 사건을 해결한다. 성장 배경 및 생애. 홈즈가 태어난 해는 1854년으로 추정된다. 왓슨이 집필한 홈즈의 모험담 속에서 구체적인 출생 연도가 언급된 일은 없으나 1889년의 사건 보스컴 계곡 미스터리에서 홈즈는 자신과 왓슨을 중년 신사 둘이라고 표현했으며 1914년의 사건 그의 마지막 인사에서는 60세 정도로 묘사되는 등 단편적인 정보를 통하여 추측된 것이다. 홈즈의 생일은 1월 6일, 5월 15일 설이 있으나 확실한 근거는 없다. 홈즈의 할머니는 프랑스의 궁정화가 베르네의 여동생으로
홈즈에게 예술가의 혈통이 이어지고 있다. 유일하게 알려진 가족으로는 7세 연상의 형인 마이크로프트 홈즈가 있는데, 홈즈를 능가하는 관찰력과 추리력을 가진 인물로 영국 정부에서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다. 대학생 시절 동급생들과는 잘 어울리지 않고 펜싱과 권투 등을 익혔으며 혼자 방에 틀어박혀 사색을 즐겼다. 우연한 계기로 친해진 빅터 트레버의 초대로 그의 아버지 집을 방문했을 때까지만 해도 홈즈는 자신의 추리 능력이 단순한 심심풀이 수단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빅터의 아버지는 자신을 상대로 훌륭한 추리력을 발휘한 홈즈에게 반드시 그 능력을 살리라는 조언을 한다. 그 후 글로리아 스코토 사건을 해결하면서 자신감을 얻은 홈즈는 탐정을 직업으로 삼게 된다. 대학을 졸업한 홈즈는 몬터교 스트리트의 하숙집에 살면서 자문 사설 탐정을 개업한다. 아직 이름이 알려지지 않아 사건 의뢰가 별로 없었던 시기여서 홈즈는 도서관과 세인트 바솔로뮤 병원의 실험실을 주로 드나들었다. 도서관에서는 엄청난 양의 범죄 관련 문헌을 읽고, 병원 실험실에서는 정규 수업이 아니었지만 인체 해부학 등의 실험을 하면서 훗날 탐정 업무에 큰 도움이 될 지식을 쌓는다. 1881년 홈즈는 베이커 스트리트의 침실이 2개 달린 하숙집을 보게 된다. 하숙집을 옮기고 싶었으나 하숙비가 부담스러웠던 차에 스탠퍼드 청년의 소개로 아프가니스탄에서 돌아온 군의관 왓슨을 병원의 실험실에서 만난다. 서로에게 괜찮은 인상을 받은 두 사람은 베이커 스트리트 221B 번지에서 함께 살기 시작한다. 왓슨이 처음으로 기록을 남긴 것은 주홍색 연구 사건으로 런던 경찰국의 형사 그레이그슨과 레스트레이드의 도움을 요청을 받아 홈즈가 범인을 찾아낸다. 이후 홈즈의 활약상은 대부분 왓슨의 기록을 통해 알려진다. 홈즈는 유럽의 왕족에서부터 하숙집 여주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뢰인을 맞이했으며 보수보다는 사건 자체의 독특함에 관심을 가졌다. 그러다가 1891년에 홈즈가 범죄계의 나폴레옹이라고 불리우는 모리아티 교수의 범죄 조직을 분쇄하다가 스위스의 라이엔바흐 폭포에서 모리아티 교수와 함께 추락해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게 되고, 왓슨은 이 사건을 잡지의 마지막 문제라는 이름으로 발표하게 된다. 3년 후인 1894년 불가사의한 아너러블 로널드 아데어 경 살해 사건이 발생하는데, 사건 현장을 살펴보고 돌아온 왓슨은 죽은 줄로만 알았던 홈즈와 재회한다. 알고 보니 홈즈는 폭포에 빠지지 않았으며 자신을 죽이려는 모리아티 교수의 잔당을 피해 3년 동안 외국을 돌아다닌 것이다. 마침 아데어 경 사건이 모리아티 교수의 부하가 저지른 짓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귀환하며 사건을 해결하며 부하를 잡는 데 성공한다. 옛 하숙집으로 돌아온 홈즈와 왓슨은 다시 콤비를 이루어 수많은 수수께끼를 풀어낸다. 홈즈의 능력은 세계적으로 인정받아 네덜란드 왕실에서는 다이아몬드 반지를, 1894년 프랑스에서는 레지옹 도네르 훈장을 받고, 영국에 대한 헌신을 통해 1895년에는 우아한 여인, 즉 빅토리아 여왕을 배알했으며 1902년 6월에는 모종의 활약에 대한 가사로 기사좌기를 수여받았지만 거절한다. 오랜 세월 동안 범죄와 싸워온 홈즈는 1903년 말 혹은 1904년 초 은퇴하여 서식스 해변으로 이사를 가 자연과 벗하면서 양봉에 몰두한다. 은퇴 후 그는 범죄 수사가 아닌 첩보 활동을 하는데, 독일과의 전쟁이 임박하자 다시 한번 현장에 나가 아일랜드계 미국인 엘터몬트로 변장하여 2년간 스파이 노릇을 하면서 독일 첩보 조직을 와해시키는 데 기여한다. 이 사건 이후 홈즈에 대한 구체적 사실은 생존 여부를 포함하여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다. 홈즈 연구자인 W.S. 베어링 굴드는
홈즈가 양봉을 하면서 발견한 신비로운 로열 젤리 덕택에 103세까지 생존했다는 설을 주장한다. 물론 이것을 입증하는 확실한 증거는 없다. 외모. 왓슨은 홈즈의 외모에 대해 키는 1m 80cm가 넘었다고 묘사했으며 홈즈 본인 역시 내가 183cm인데 라고 밝힌 바 있다. 회색빛 두 눈은 날카롭게 쏘는 듯하며 가느다란 매부리 코는 빈틈없고 강한 인상, 각진 턱은 단호한 의지를 가진 사람이라는 느낌을 준다. 왓슨이 홈즈를 깡마른 몸매, 길고 마른 몸이라고 표현했지만 허약해 보이는 체격은 결코 아니다. 성격. 홈즈는 사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일이 드물다. 그의 성격에 대해 왓슨은 놀라운 소식을 듣고도 홈즈는 충격을 받거나 흥분하지 않았다. 독특한 홈즈의 성격에 특별히 잔인한 구석이 있지는 않았지만 오랫동안 이런 자극을 받다 보니 확실히 예민하지 못한 면은 있었다 라고 표현한다. 그러나 범인이 쏜 총에 왓슨이 부상을 입자 강인한 눈이 흐려질 정도로 그를 걱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꺼려하는 모습이 있지만 런던 거리의 불황아들을 통솔해 베이커 스트리트 이레귤러스를 조직해 운영할 정도로 사람을 통솔하는 데 일가견이 있다. 홈즈가 여성을 꺼리고 새 친구를 사귀는 일을 내켜하지 않나 왓슨은 냉정하다고 여겼으나 몇 번 만나지 않은 하녀와 결혼 약속을 할 정도로 능청스러운 면도 있으며 독립심이 강한 여성들에게는 호감을 보이는 편이다. 신체 능력. 험악한 상황에 빠질 가능성이 많은 탐정답게 보통 사람을 능가하는 체력과 완력을 지니고 있다. 근력 쓰는 일이라면 홈즈를 따라갈 사람이 없을 정도며 권투 실력도 왓슨이 본 사람들 중에서는 가장 뛰어난 실력을 가진 축에 속한다. 달리기라면 자신이 있다는 왓슨을 앞지를 정도로 발이 빠르고 손 힘이 센 편이어서 휘어놓은 쇠 부직갱이를 단숨에 원래대로 펴놓을 정도며 나이를 먹은 뒤에도 무쇠 같은 손아귀의 힘을 발휘한다. 권투 이외에도 목검술, 펜싱 실력이 뛰어나며 바리치라는 일본 무술을 익히기도 했다. 격투기 이외에도 수영을 즐긴다. 다만 목적 없이 몸을 움직이는 것을 체력 낭비로 여기고 운동 자체를 위한 운동은 좀처럼 하지 않는다. 지적 수준. 이 부분이 가장 흥미로운데요. 왓슨은 홈즈와 함께 하숙집 공동 이용을 시작하면서도 룸메이트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그래서 홈즈와 나눈 대화 등을 통해 그가 문학, 철학, 천문학에 대한 지식이 전무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러한 왓슨의 초기 평가와는 달리 홈즈는 고전 문학을 종종 인용하고 프랑스어나 독일어, 이탈리아어 그리고 라틴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외국어를 구사한다. 홈즈의 회상이나 여러 정황으로 보아 대학 교육을 받은 것이 확실한데 그의 취미로 볼 때 화학을 공부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당대의 영국인으로서는 최고 학부의 교육을 받은 셈이다. 다만 홈즈는 자신의 개인사에 대해 거의 이야기를 하지 않아서 초등교육을 비롯해 대학 졸업 등은 확인이 불가능하다. 자, 아이러니하죠. 탐정으로서의 능력. 이상적인 탐정이 되려면 관찰력과 추리력 그리고 정확하고 폭넓은 지식이 필요하다. 홈즈는 왓슨의 구두에 묻은 흙을 보고 어떤 곳에서 어떤 일을 하고 왔는가를 알아차릴 정도로 이러한 조건을 대부분 갖추고 있다. 왓슨은 홈즈에 대해 범죄의 문헌 지식 막대함, 금세기에 자행된 모든 범죄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는 듯함이라고 기록했다. 홈즈는 대부분 범죄 사건에는 가족적 유사성이 있어 만약 1000개의 범죄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다면 1001번째 범죄도 쉽게 풀 수 있지 않겠는가 라고 왓슨에게 설명한다. 홈즈는 사전 지식과 철저한 현장 관찰을 통해 얻은 증거를 통해 사건을 분석하여 사건의 흐름을 파악해낸다. 또한 모든 예측이 엇나간다면 아무리 가능성이 희박해 보일지라도
남게 되는 그 마지막이 사실이라는 자세를 가지고 있다. 특기, 변장. 홈즈의 특기 중 하나는 변장이다. 매일 얼굴을 보면서 살아가던 왓슨마저도 금방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탁월한 변장 기술을 갖추었다. 마부, 목사, 아편 중독자 등이 활처럼 굽은 노인, 심지어 할머니에 이르기까지 성별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인물로 모습을 바꾸곤 한다. 왓슨은 홈즈의 변장술에 대해 홈즈는 단순히 옷을 갈아입는 게 아니라 새로운 배역에 맞춰 표정, 태도, 영혼까지 바꾸는 듯 했다 라고 감탄했다. 홈즈의 취향. 첫 번째로 까다롭지 않은 식성. 홈즈의 식성은 까다로운 편이 아니다. 아침 식사로는 달걀 요리에 토스트와 커피를 주로 먹으며 사건을 조사할 때는 샌드위치를 만들어 끼니를 때우기도 하고 정신 집중을 위해서 식사를 거를 때도 있다. 그러나 사건을 만족스럽게 해결하면 왓슨과 함께 고급 레스토랑인 심슨 클럽이나 마르치니에서 훌륭한 식사를 즐긴다. 베이커 스트리트의 하숙집에서는 위스키 소다를 자주 마시며 가정용 탄산수 제조기가 있어 의뢰인 등의 손님이 오면 권유하기도 한다. 와인도 즐기는 편으로 독일 스파이를 붙잡은 뒤에 임페리얼 토케이로 왓슨과 건배한 적이 있다. 영국에서는 차를 즐기는 사람이 많지만 홈즈의 취향은 커피 쪽이다. 아침부터 커피로 시작하여 사건을 추리할 때는 커피와 담배가 필수품이다. 하룻밤 사이에 두 주전자 분량의 커피를 마시기도 한다. 장인의 경지에 오른 담배 사랑. 홈즈는 줄담배 탐정의 선구자로 골초라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의 헤비 스모커다. 홈즈의 그림이나 영화, 포스터 등을 보면 사냥 모자와 파이프 담배를 쉽게 볼 수 있으며 홈즈를 연기한 덕택의 담배 광고에 출연한 배우도 있을 정도다. 세 가지 종류의 담배 파이프, 즉 검색 사기 파이프와 벚나무 파이프, 브라이어 파이프를 번갈아 사용하는데 정신 집중이 필요할 때는 브라이어 파이프나 사기 파이프를,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는 벚나무 파이프를 사용한다. 사기 파이프는 무겁고 깨지기 쉽지만 타르 흡수가 잘 되는 편이어서 쾌적한 흡연이 가능한 반면 벚나무 파이프는 가볍고 깨지지 않아 휴대하기 쉽지만 불에 타기 쉬워 신경을 써야 했다. 브라이어 파이프는 브라이어 나무 뿌리로 만든 것으로 19세기 후반에 등장했는데 앞의 두 파이프의 장점을 모두 갖춰 홈즈의 애용품이 된다. 홈즈는 파이프 담배뿐만 아니라 시가나 종이로 마른 담배도 가리지 않았는데 깊은 사색에 잠겨 밤이라도 꼬박 세울 때는 1온스 가량의 담배를 피웠다. 밀폐된 방에서 그만큼 피운다면 산소 결핍으로 오히려 사고력이 둔화되지 않을까 의문스러울 정도의 양이다. 또한 담배와 관련된 궤벽도 전해지는데 페르시아 슬리퍼의 앞 코어 속에 파이프 담배를 넣어두는가 하면 전날 피우고 남은 찌꺼기를 모아 벽난로에 잘 말린 다음 아침 식사 전에 다시 피우는 근검절약 정신도 발휘했다고 한다. 하지만 홈즈는 단순한 예언가는 아니었다. 파이프와 시가 관련이 탈 때 만들어지는 제 140종에 관한 논문을 발표한 바 있으며 현장에 떨어진 담뱃재를 보고 그것이 어떤 담배인지 한 번에 알아볼 정도의 감식 능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담뱃재를 일부러 흘려가면서 범인의 자취를 증명하는 솜씨도 발휘하는 것을 보면 담배에 관한 가히 장인이라고 할 만하다. 고풍스러운 음악적 취향. 홈즈는 음악 애호가로서 음악 연주회나 오페라 관람을 즐길 뿐만 아니라 소논문을 썼을 정도로 조예가 깊더라. 이탈리아나 프랑스 음악보다 독일 음악을 좋아한다. 또한 직접 바이올린을 연주할 정도로 실력이 있어서 왓슨의 요청으로 맨델스존의 연주를 할 정도다. 홈즈의 바이올린은 명품 바이올린으로 유명한 스트라디바리우스인데 전당포에서 비싸지 않은 가격으로 손에 넣었다. 당시에는 흔하지 않았던 축음기도 소유하고 있어 사건을 해결하는 도구로 사용하기도 했다. 홈즈의 실패. 홈즈가 다룬 수많은 사건이 모두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된 것은 아니었다.
홈즈를 찾아온 의뢰인에게 자신이 실패한 경험이 4차례가 있다고 솔직하게 말했으며 이후에도 씁쓸한 결말을 맛본 경험이 있다. 왓슨이 기록하여 발표한 사건 중에서도 의뢰인이 살해된 경우가 2차례 있었다. 실제 모델. 홈즈의 모델은 작가 아서 코난 도일이 에든버러 대학교에서의 의학을 공부하던 시절에 만난 은사인 외과 의사 조지프 벨 교수임이 잘 알려져 있다. 벨 교수는 의사의 진단에는 관찰력이 중요하다고 학생들에게 강조하면서 환자의 외견만으로도 환자의 병명과 직업, 가족, 구성 등을 알아내는 모습을 보여주며 도일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주었다. 그러나 도일의 아들 에이드리언은 홈즈의 모델이 아버지 본인이라는 주장을 한 바 있다. 네, 셜록 홈즈 2번째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다음 시간까지 안녕.